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보통 영어나 수학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3학년부터는 우리가 국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과목에도 신경을 조금씩 쓰게 되거든요. 특히 수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어를 잘해야 수학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국어도 문제집을 해야겠고요. 사회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 문제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가를 볼 때는요, 사회과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어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만 우리 아이가 그 서술형 평가를 또 잘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년간 상담을 통해서요, 정말 신기한 걸 공통점으로 본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너무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왜 부끄러우냐면, 자, 우리 학교에서 평가를 볼 때요, 미리 시험 범위를 알려주죠. 몇 단원, 몇 단원에 대해서 서술형 평가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원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단원 평가는 하지만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특정 단원만 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집을 보면은 앞은 깨끗해. 1단원, 2단원은 뭐 푼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3단원 시험 본다고 하니까 3단원은요, 정말 줄 딱딱 거가면서 그 다음에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서 풀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가 상담할 때 제가 문제집 보여드리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보통 3단원, 4단원에서 평가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머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시험 때는 준비는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아쉽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할 때 되면 그 부분이 뭔가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 분배를 잘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가지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저 또한 아이를 시켜봤지만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잘 해나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한 학기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끝냈을 때는요, 어떨 때였냐면은 바로 예습을 했던 경우였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은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학기를 대비해서 기본 문제 정도는 방학 때 미리 풀어두는 것을 조금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그 기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면 기본 내용이라도 숙지를 해두는 것이 저는 그 학기를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특히 이 교과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나마 적은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은 브랜드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양은 천재교육이나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마 평범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교재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풀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국어 사회 같은 경우는 한끗 교재 같은 경우 좀 추천을 드리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권하죠. 좀 적게 하고 싶으면 완자나 천재, 동아출판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을 풀어도 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밀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진짜 밀리지 않고 하는 경우는요, 엄마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내가 밀리지 않고 하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어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인도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학습 플랜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의 주간학습 계획표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간학습 계획표 올라오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사실 되게 긴장해요. 저학년 때는 뭔가 부모님이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간학습 계획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은 국어 15페이지부터 뭐 30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3학년 이상이 되면서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를 봐줘야 돼? 너도 이제는 스스로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근데 아직 스스로 못해요. 중학생도 잘 못해요, 사실. 자, 근데 점점 우리 아이에게 주도권을 줘야겠지만 초등 6년 동안은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간학습 안내표 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배우는지, 그게 무슨 단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단어를 어려워하는지, 또는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간학습 안내 보지 않고 단순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의 그런 진도, 숙제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학교 생활에는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그런 문제집조차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대비에만 급급해서 시험만 준비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배우는 것들 중학교 때 다시 배우나요?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초로 더 심화되고 확장된 내용을 중등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배우는 기초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회, 과학, 국어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러면 주간학습 안내를 보면서요. 만약에 오늘 국어와 사회 과목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날은 국어, 사회 과목에서 배운 부분을 반드시 문제를 풀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날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금방 문제를 풀어요. 이거는 저는 습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좀 쉬고 싶어 하죠. 놀고 싶어 하죠. 자, 그러면 그때 뭐 간식 먹으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학교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어느 학원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학원이 학교보다 우선시 되면요. 이 관련된 문제집들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학과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하는 문제집을 풀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2시 반 정도였어요. 그리고 간식 먹고 좀 쉬다 보니까 3시예요. 근데 3시 반까지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사이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하면 좋으냐면요. 오늘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웠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이 나요.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뭐다? 주간학습 안내표. 그러면 주간학습 안내표를 보면요. 어머니들이 알 거예요. 오늘은 국어 3단원을 배웠는데 그 단원에서 무엇을 했어? 어떤 활동을 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이도 엄마 나 오늘 뭐 했고 뭘 발표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영어 학원 끝나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을 먹고 뭐 하죠? 또 영어 숙제도 하고 뭐 수학 숙제도 하고 할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10시엔 자야 되는데 영어 학원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씻고 나니까 8시 반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1시간 반 동안 내일 가야 할 수학학원의 숙제를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럼 막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넘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어때요? 옛날에는 아이가 숙제를 빨리 못하면 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못해? 근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막 안타까워요. 아우, 저걸 빨리 끝내고 우리 아이가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사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수학학원에서 제출해야 할 그 숙제를 다 못한 것과, 그리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의 그런 안쓰러움. 그쵸? 이게요, 우리 아이만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부를 하는 많은 친구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면 수학 숙제 하기 전에, 야,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학교에서 배운 거 국어, 사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숙제 해 라고 하실 어머님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운 내용을 뭐 차에서 또는 이동하는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주말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주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요, 다음 주에 배워야 할 것을 미리 예습해도 좋고요. 또는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해도 좋아요. 언제 하느냐? 토요일 아침. 너무 좋죠. 아이들은 너무 싫어하겠다. 그쵸? 토요일 아침부터 내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풀어야 된다니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는 금요일 밤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은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가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본다면서요. 저희 아이도 봅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금요일날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고 빨리 끝내고 내가 나 혼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저녁 때 여유 있게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유가 안 되고 토요일도 여유가 안 된다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요. 매일 아침에 쪼개서 푸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 아이가 아주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 화, 수는 뭐 국어와 사회를 한다. 그리고 목금은 과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오전 10분에서 15분 정도 알차게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침 8시 전에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8시 반까지는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것을 저는 공부를 하도록 조금 권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과학하는 날이구나. 내가 오늘 국어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습의 개념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예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을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를 가니까 어때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오전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할애할 수 있다면 할애하자. 특히 국어,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요. 예습을 하면요. 수업에 자신감이 굉장히 업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지도 알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뭐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오늘 이거 배우는데 내가 오늘은 이런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험 평가만 급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는 거. 그럼 예습은 뭐 문제를 뭐 단원 평가까지 완벽하게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 내용 읽어보고 기본 문제 정도 풀고 가면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생각보다 10문제 푸는데 한 10분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국어 사회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틀은 과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주말 또는 금요일 저녁이라도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잘 쪼개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땐 아침을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